한규수의 한큐. 네, 오늘도 시장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 손실은 줄일 수 있는 노하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엠뱅고다 한규수 매니저와 함께하고 있고요. 매니저님과 친구가 되고 싶다면 샵 2034로 한규수라고 이름 적어 보내주세요. 매니저님과 친구 돼서 여러 가지 정보 받아가시고요. 무료 방송도 준비되어 있죠? 예, 자 오늘도 무료 방송 준비가 됐습니다. 네. 지금 제 카카오 친구에 하기에도 제가 시황들 많이 올렸고요. 거기에서 소개해드린 종목들도 참 많이 잘 가고 있습니다. 자, 친구 많이 해주시기 바라고요. 자, 오늘 3시 50분 무료 방송이 내일 이제 연휴가 되게 있기 때문에 연휴 이후 장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오늘 시장 보시더라도 종목군들의 구도가 많이 변했죠. 핵심적인 포인트를 잡아드릴 거니까 무료 방송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규수 매니저와 함께 오늘장 정리 그리고 내일장 전망도 하고 있고요. 매일같이 종목을 저희가 소개해드리고 있는데 리뷰는 다 못 드렸어요. 그중에서도 중요한 종목들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볼게요. 인성정보가 오늘도 또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이 종목 저희가 되게 예전에 소개해드렸는데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수익이 많이 났을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인성정보에 대해서 좀 문의를 많이 오셨어요. 네. 그래가지고 인성정보를 한 번 정도 방송을 통해서 좀 리뷰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자, 인성정보를 잠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인성정보라고 하는 종목은 이제 원격 진료와 관련된 종목으로서 이제 주가가 상승세가 상당히 강했고요. 최근에 주가 패턴 보시더라도 현재 주가를 보시게 되면 굉장히 변동성이 크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이 구간에서 한 번 정도 소개를 드리고 나서 변동성이 큰 종목이기 때문에 매매가 쉽지 않으신 분들은 짧은 매매라든가 이런 관점으로 보시자라는 측면을 말씀드렸고, 다만 이 인성정보라고 하는 원격 의료와 관련된 종목들은 코로나19와 관련된 재료들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우리나라도 원격 진료가 시작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상승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들도 여러분께 말씀드렸죠. 다만 변동성이 커서 힘들다라는 그런 관점도 여러분께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굉장히 변동성을 치고서 계속해서 계단 시상세가 나오면서 신고가를 기록하는 그런 모습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지금 국회에서도 이런 원격 진료와 관련된 부분들을 이제 정부에서도 본격적으로 논의를 시작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다 코로나는 아직까지 죽지 않았던 상태고요. 이렇게 본다라고 한다면 원격 진료와 관련된 정보들은 아직은 시세가 살아있다라고도 보실 수가 있는데, 다만 제가 볼 때는 이제 시세가 거의 한 7분 응선, 8분 응선까지는 시세가 거의 반영이 된 게 아닌가라는 판단을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소위 말하면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아라는 그런 투자 결과처럼 제가 보기에는 어깨 수준까지는 온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구간부터는 우리가 추경매에서 나서서 신규로 들어가가지고 수익을 낸다라는 관점보다는 가지고 계신 분들의 영역에서 추가적인 반등이 나올 때마다 오히려 물량을 줄이시고 빠져나오시는 전략이 좋습니다. 코로나19가 살아있기 때문에 또 원격 의료와 관련된 논의가 시작되기 때문에 무너지진 않을 겁니다. 그러나 상승하는 여력은 그렇게 크지 않을 거로 보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반등을 위해서 물량을 줄여가는 그런 전략으로 보자라는 점을 여러분께 강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종목을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테크윈이라는 종목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테크윈의 종목이 오늘 주가가 급등이 나왔습니다. 수익률도 상당하죠. 제가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제가 매매하는 스타일 자체는 개별 종목을 초단타를 치고 빠져나오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라 좋은 주식을 가지고 꾸준하게 들고 가면서 수익을 높여가는 그런 전략을 저는 추구한다라고 말씀드렸고, 지금 장세는 그러한 기업 가치를 중심으로 차분하게 안정적으로 물량 싣고 가져가게 되면 굉장히 큰 수익을 볼 수 있는 장세입니다. 힘들지만 테크윈도 단기 상승에 따른 지리한 행보를 기록하고 이렇게 장대 항복을 기록하면서 자, 수익률 벌써 이제 50%에 가까운 급등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이들 반도체 장비의 반등세가 이게 끝이 아니라 점진적인 반등세를 좀 더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겠죠. 아직까지도 PSK 테크 같은 종목들은 여전히 주가 흐름 자체가 살아 있습니다. 그렇게 좋은 종목들은 성급하게 팔지 말고 좀 더 들고 가면서 들어올랐던 반도체 장비에 대한 매수 전략은 아직도 해볼 만한 위치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한 종목을 더 보겠습니다. 자, NH투자증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증권주들까지도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강한 장대 항봉까지 세워지면서 증권주도 올라가고 있고요. 그전에 소개했던 미래세투자증권도 오늘 신고가를 기록을 하는 강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증권주들의 반등이 나오고 있는 이유, 또 증권주를 주목하는 이유 제가 말씀드렸죠. 수급적인 측면에서 기관과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오고 또 기관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오면서 코스피 시장의 반등 가능성, 유동성 장세에 대한 수혜주, 그런 관점에서 제가 여러분께 소개해드렸는데 자, 정확하게 주가는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물론 아직은 증권주가 추가적으로 대세를 이어갈 가능성은 높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나 추가적인 반등세는 좀 더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아직은 좀 더 이어가시면서 이 구간에서 한 5에서 10% 정도 추가적인 반등이 한번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정도 반등 나올 때 딱 털고 나오는 그런 전략도 괜찮을 것 같고요. 중장기적으로도 시장 자체는 나쁘진 않을 거 보기 때문에 아직은 좀 더 긍정적으로 보셔도 된다라는 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한 종목만 더 보겠습니다. 아마 궁금하신 분들 때문에 제가 모나리자를 한번 분석을 드리겠습니다. 모나리자하고 깨끗한 나라 같은 종목들 자, 소개해드리고 나서 조금 부진했었죠. 자, 지금 현재 화장지 관련주, 그러니까 마스크 관련주가 되겠죠. 제가 이 종목군들, 제가 말씀드렸죠. 이 종목은 트레이딩 관점과 그리고 중장기 관점에서 우리가 충분히 볼 만한 종목들인데 아직은요, 마스크 관련주들은 이제 수출 허용이 예외적으로 일부만 허용됐죠. 그런데 점진적으로 수출이 전면적으로 확대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은 쪽으로 보시면 돼요. 이런 측면을 감안하게 되면 이 종목도 약간의 출렁거림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추가적인 반등세가 좀 더 나올 수 있는 여력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나리자라든가 깨끗한 나라 같은 이러한 어떤 마스크 관련주는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한 1, 2주 안에 주가 저점 찍고 한 번 정도는 반등이 났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반등을 위해서 매도 포인트를 잡는 이런 전략이 좋지 않을까 분석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매일같이 종목을 소개해드리고 있는 만큼 다 리뷰를 할 수 없거든요. 혹시 궁금한 것이 있다면요. 우리 한규수 매니저에게 일대 대화를 통해서 여쭤보시기 바라겠고요. 아니면 유튜브 채팅방에 종목 올려주세요. 저희가 참고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시장으로 다시 돌아와서 장 마감 40분도 채 남지 않았는데요. 어떤 종목을 봐야 될지 오늘의 한 큐부터 시장을 점검해 볼게요. 자, 오늘 한 큐는 쌍끌이 매수 이렇게 정하겠습니다. 쌍끌이 매수. 지난번에, 그러니까 지난주 말쯤에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했다가 그렇죠. 다시 돌아섰다가 오늘은 또 매수하더라고요. 오늘 이 매수는 좀 의미가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참 이 쌍끌이 매수라고 하는 이 단어가 참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굉장히 큰 의미로 좀 다가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자, 이 흐름이 좀 더 지속될 수 있을지는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 가능성은 좀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자, 수급 동향, 기관 외국인들의 수급 동향을 그림 보면서 자세히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기관 외국인들의 수급 동향 그림을 제가 꾸준하게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바로 기관과 외국인 투자가들 12시가 조금 넘는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거래소 시장에서 1,300억 그리고 기관들이 2,150억 정도 매수가 들어온 상태입니다. 이후에 금융투자 보험단, 투신권, 은행권, 기타금융, 연기금, 그리고 사모펀드까지 모두가 기관들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외국인 투자들도 모처럼 만의 매수가 강하게 들어오는 이런 형태가 되고 있죠. 자, 하단을 보시더라도 그 그래프를 보시더라도 아침 초장부터 기관과 외국인 투자를 소량 매수로 들어온 상태에서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순매수 기조가 유지가 되는 이런 형태가 되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가들만 물량을 털어내는 형태겠죠. 결국에 아침부터 장 막판까지 기관과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왔다는 얘기는 기관과 외국인들의 매수가 본격적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는 그런 의미가 되기 때문에 수급적인 측면에서 분명 쌍끌이 매수가 좀 더 유입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때문에 현재 구간 상승 추세가 점차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코스피, 코스닥 그리고 미국 증시가 상승 추세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기관 외국인들의 매수가 본격화되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의미가 큰 그런 흐름이다라는 부분들 보시기 바라고요. 자, 또 한 가지는 이러한 기관과 외국인들의 매수가 살아나면서 그 자금이 어디에 들어가냐. 대형주를 중심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기관 외국인들이 선호하는 대형주 쪽으로 매기가 집중되고 있는데 이 흐름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진행될지는 봐야 되겠습니다만 일단 기관과 외국인 투자들이 선호하는 종목은 대형주라는 점 그리고 최근 증권시장에서 코스닥 종목은 많이 올랐습니다만 거래소 대형주는 바닥 종목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형주 쪽에 기관과 외국인들의 매수가 좀 더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포커스를 맞추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펀더멘탈적인 측면이죠. 시장이 좀 많이 올랐습니다. 오르다 보니까 굉장히 무서워요. 자, 이럴 때 우리가 봐야 될 게 바로 펀더멘탈입니다. 지금 현재 미국은 코로나19, 유럽도 마찬가지고요. 코로나19 확산세가 확연하게 진정이 되고 있습니다. 유럽 국가들은 일부 경제 재개를 추진하고 있고 미국도 단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만간에 유럽 국가들의 경제 재개와 더불어서 미국 증시라든가 글로벌 시장도 코로나19의 악영에서 점진적으로 벗어날 겁니다. 그것도 시장에서는 분명히 호재가 될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글로벌 경제 재개 기대감으로 인한 시장의 수급 개선이 좀 더 지속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시장은 무너진다라는 관점보다는 점진적으로 기관과 외국인들의 쌍끌이 매수가 좀 더 강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에 포커스를 맞추시고 아직은 긍정적인 시각을 좀 더 유지하는 게 바람직할 것으로 분석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증시뿐만 아니라 전 세계 시장으로 유동성이 강하게 공급되면서 지금 실적이라는 그 부담감을 다 떨쳐버리고 올라가고 그렇습니다. 있는 시장이거든요. 돈이 밀어내고 있는 시장인 만큼 우리도 집중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내일장 한 수를 봐야 될 텐데 이제 내일은 쉬니까 다음 주에 한 수로 넘어가 볼게요. 그렇죠. 다음 주 한 수는 일단 코스피로 일단 정했습니다. 코스피가 가기 위해서 무엇보다 외국인이 들어와 줘야 돼요. 그렇죠. 들어와 줘야 되고요. 네. 그리고 코스피가 살아나야 코스닥도 갑니다. 항상 그래요. 증권시장은 주인은 확실히 코스피입니다. 네. 상대적으로 상승률과 하락률에 있어서는 코스닥 시장이 굉장히 변동성이 크지만
그 방향성을 잡는 시장은 바로 코스피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의 흐름을 우리가 좀 더 계속해서 주목을 하시는 게 좋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자, 그림을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의 경제 성장률에 대해서 외국계 신용평가사가 한마디 했습니다. 자, 신용평가 기관인 무디스사가 올해 한국의 경제 성장,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 0.5%가 전망이 되면서 선진국 중에 최고 수준을 기록할 것이다라는 이런 전망치를 내놨습니다. 자, 이것은 굉장히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드렸죠.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코로나19를 글로벌 국가에서 모범적으로 잘 이겨냄에 따라서 국제적으로 우리나라 위상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위상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굉장히 피상적인 의미입니다만 그러나 증권시장에서는 외국인 투자글의 자금을 유입시킬 수 있는 굉장히 큰 호재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무디스사에서 이렇게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굉장히 좋을 것이다. 글로벌 시장에서 탑이다라고 얘기를 했듯이 지금 한국 증시는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시세 분출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한국 증시의 전망은 굉장히 좋다라는 점에 자신감을 가지고 시장을 좀 보시는 게 좋다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이 코로나19로 인한 위상이 높아졌고 그러면서 강세장이 좀 더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앞서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기관과 외국인들의 매수가 좀 더 유입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로 기관과 외국인들의 매수가 좀 더 유입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코스피 종목에 대한 관심도 완전히 배제하지 마시고 이거 어느 정도는 관심을 갖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여기서 또 주목할 건 뭐냐면 코스피 종목들의 반등세는 어느 정도 제한된 반등이 나올 겁니다. 그러나 좀 더 멀리 봤을 때 가장 시장의 중심은 역시 코스닥입니다. 그래서 이번 코스닥 시장의 종목들이 약간의 조정이 나올 때는 분명히 코스닥 시장의 대장주가 될 만한 종목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히 매집을 해볼 만한 위치에 있다는 것도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무디스도 우리 한국의 성장률을 0.5% 하향할 거다라고 전망을 했고 그렇죠. IMF도 1% 넘게 떨어질 거라고 전망했는데 여타 다른 국가들하고 비교하면 그 안에서 선전하고 있는 모습인 거거든요. 엄청난 거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증시가 올라가는 게 아무 이유가 없는 게 아니라 근거를 갖고 그 뒷받침 속에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의 한 큐 종목도 뭔가 코스피나 대형주일 것 같은데 어떤 종목인가요?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뭐 항상 지금 말씀드렸죠. 코스닥도 좋은데 네. 코스피 시장이 흐름이 얼마만큼 이어질 것인가라는 부분에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 일단 오늘도 제가 증권주 메리츠 증권을 가지고 왔습니다. 저희가 이전에 이제 NH투자증권도 소개해드렸고 증권주를 많이 공개를 했습니다. 그때도 이 종목 무거운 종목을 왜 갖고 오셨지 했는데 수익이 다 났거든요. 네. 메리츠 증권으로 포트 더 가져가봐도 될까요? 일단은 증권주라고 하는 종목군들은 다른 여타 대형주들하고는 약간의 틀리게 이번 강세장의 수혜주입니다. 단순하게 뭐 철강주라든가 일부 뭐 네. 화학주라든가 건설주라든가 이런 종목들보다는 증권주들은 증시 강세와 증시 하락이라는 재료가 있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있습니다. 1분기 실적은 대체로 부진했습니다만 2분기 이후에는 글로벌 시장 자체가 좋아지고 한국 증시가 강세를 보이고 거래량이 늘어나고 거래 대금이 늘어나면서 또 증권 시장의 강세를 보면서 브로커리지 수입과 그리고 투자 수익에 대한 기대치가 분명히 커질 수 있겠죠. 때문에 적어도 2분기 이후에는 이 증권들의 실적이 좀 강화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고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오면서 코스피 시장의 강세도 아직은 시작 단계에 불과한 것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권주는 현 단계에서 한 번 더 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NH투자증권과 말씀드렸던 미래에셋증권은 한 번 더 추가적인 반등 가능성을 보고 있는 것이고요. 이 메리츠증권도 상대적으로 가격대가 저가권 종목이면서도 덜 올랐던 종목이에요. 자, 기술적으로 보시더라도 저점 찍고 미미하게 올랐죠. 이 종목은 참 완만하게 올라가는 저가권 종목이고 그리고 이제서야 이제 눌림을 주고 반등이 좀 탄력이 붙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현 구간에서 후발주고 가격대가 좀 저가권이다 보니까 좀 탄력적인 반등세가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판단을 일단 드릴 수가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이 종목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대세 상승이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단기적인 반등을 대비하는 그런 전략이 좀 좋을 거로 보고 있고요. 자, 그래서 매수는 일단 3시 현재가를 중심으로 1차적인 매수를 좀 단행하는 전략이 좋겠고요. 현재 구간에서 목표가는 제가 3,900원 정도까지 잡도록 하겠습니다. 3,900원 정도면은 적지 않은 수익입니다만 그래도 뭐 그렇게 엄청나게 큰 수익은 아닙니다. 그래서 약간은 3,900원 정도까지 짧게 잡아보도록 하고요. 자, 손절가는 2,900원 정도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 주가 3,900원, 손절가는 2,900원으로 제시했습니다. 포트 안에 증권주를 하나씩 담아가 보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이니까요. 참고해 보시고요. 우리 한규수 매니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자세한 말씀 고맙습니다.